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기사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방송을 좀 찍으려고 해도 게으름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뭐 찍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게으름과 지금 동시에 겹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사를 볼게요. 보면은 77년 된 제가 올드 하우스예요. 근데 이게 810 스퀘어 핏밖에 안 됐대요. 굉장히 작은 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굉장히 큰 돈 주고 팔렸다. 근데 이제 보니까 810 스퀘어 핏이면 작은 집인데 이게 뭐 한 10억 정도, 뭐 1밀리언 정도에 팔렸어요. 1밀리언 조금 안 좋나? 뭐 그 정도 좋네요. 1밀리언 조금 넘었네요, 보니까. 이 정도에 팔렸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싸게 팔린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런 작은 집이 저렇게 비싸게 팔릴 리가 있나? 몫이 너무 좋나? 굉장히 좋은 데 있었나? 생각을 하고 기사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랜드밸류보다 좀 싸게 팔린 거예요. 보면은 여기 언제야 지금 그 더 랜드밸류가 지금 1.1밀리언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집값은 16,200불. 집값은 사실상 거의 헐값이죠. 보면은 뭐 이제 77년 됐고 뭐 이렇게 외관을 봐도 굉장히 여기 보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발코니처럼 이렇게 뭐 하는 거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랜드 밸류가 1.1밀리언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싸게 팔린 것 같아요. 랜드 밸류보다 좀 싸게 팔았으니까 잘 팔린 것 같지는 않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자 근데 이게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에스킹 프라이스가 이제 99만 9천 불 1밀리언 조금 안 내게 썼네요. 그죠? 근데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비싸게 팔렸으니까 뭐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팔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팔 때조차도 디벨로퍼 알러트 뭐 디벨로퍼한테 팔려고 아예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집 내부는 나쁘지 않아요. 사람이 뭐 지금도 아마 최근까지 살았던 흔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내부도 잘 고쳐 쓴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77년 된 집치고는. 그래서 내부도 잘 뭐 괜찮았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201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이네요. 9년 전에는 여기가 랜드 밸류가 28만 7천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값만 3배가 오른 거예요. 땅값만 그러니까 결국 82만 3천 불이 올랐다. 땅값만 이 하우스 밸류는 거의 뭐 16,000불이면 사실 거의 뭐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없었다고 보면은 땅값만 오른 거예요. 저도 여기가 어디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뭐 사실상 끝났네 벌써 기사가 끝나버렸어요. 찾아보니까 설마 거기 아니겠지 싶었는데 맞더라고요. 이 집도 사실 좀 기억이 나요. 사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은 되게 작잖아요. 땅이 아니라 집은 되게 작잖아요. 이렇게 근데 땅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보니까 그 코너 하우스예요. 코너 하우스. 여기가 이제 그 새털라이트로 보면 잘 찍히지 않았는데 딱 봐도 땅이 꽤 넓죠. 땅이 꽤 넓고 그리고 코너 하우스고 바로 앞에는 공원이 크게 있습니다. 공원이 크게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거기잖아요. 브릿지 뷰잖아요. 브릿지 뷰. 제가 그래서 옛날에 찍었을 때 여기에 입이 막 많이 헷갈리네 지금. 그러니까 밴쿠버 전체로 봤을 때 뭐 메트로 밴쿠버 그리고 저기 프레이저 밸리 다 합쳐서 가장 저평가된 땅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거기가 여기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 집이 좋은 게 뭐냐면 요 126A 스트리트 요 따라 쭉 가면 여기 건너면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까지 아마 10분 정도 안 걸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 집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킹 조지 블루버드랑 좀 가까워지고 126A 스트리트에 가까워지면 여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소위 말해서 역세권이라고까지는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역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곳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 크게 나왔었나? 약간 기사 볼 때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나왔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라 사이즈가 8,671 스퀘어 핏.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딴 데 그런 데 있나 찾아보니까 뭐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96만 비슷하게 나왔죠. 집 내부는 뭐 비슷 괜찮을 것 같고, 근데 5,000 스퀘어핏 랏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 랏이 절반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96만 불에 나왔고, 근데 요거는 그래서 땅값으로 산 거죠.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 정말 그래서 부동산의 본질은 우리가 이제 땅값이잖아요. 땅값인데 건물 가격 자체는 뭐 그냥 그렇다고 쳤는데, 땅값이 확실하게 3배 이상 오른 거 보니까 확실히 부동산은 뭐냐? 땅값이다. 근데 하우스가 요즘에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데, 그나마 살 수 있는 하우스들이 많은 데가 여기에요. 이 브릿지 뷰. 근데 브릿지 뷰가 문제가 뭐냐면, 이 새틀라이트로 좀 볼까요? 새틀라이트로 보면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예요. 그래서 여기 킹 조지 블리버드 타면은 여기 게이트웨이 스테이션 딱 지나가면서부터 여기서 내리막길을 쫙 내려가요, 차가. 왜 이렇게 내리막길이야? 여기가 이제 강으로 치면은 여기가 여기 지도로 볼게요. 구글 지도로. 이게 보시면 여기 숲이랑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뱅크인 거예요. 뱅크. 강 옆에 있는 뱅크를 여기가 그 강턱이죠. 강둔턱을 여기가 뱅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쫙 길을 뚫었어야 되니까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저지대예요. 그래서 딴 데는 다 공업지역이야. 공업지역이고 여기만 거주지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다른 자료 찾다 보니까 제가 그건 찾진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펌프가 있더라고요. 펌프들이 있어가지고 물이 넘치면 강으로 다시 빼는 펌프 시설이 있어서 요 지역을 이제 보호한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동네 전체적으로 뭡니까? 약간 저지대이긴 해요. 그래서 동네에 가면 특이하게 이게 배수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면서 여기 무슨 농촌이야 뭐야 막 이랬었었는데, 제가 여기에 그 임장학 가가지고 한번 동네 몇 바퀴 돌고 했었었는데, 관심이 많은 지역내였는데, 저지대라는 거 외에는 뭐 나머지도 괜찮더라고. 제가 볼 땐 투자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다가 사서 요즘에 라타나에 집을 4개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그냥 개인적인 꿈입니다.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그런 지역이다. 재밌는 기사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보니까 세상에 81년도부터 96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랑 몇 살 차이가 안 나도 밀레니얼 세대더라고요. 저는 X세대인데,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굉장히 크네. 근데 이 세대가 지금 이제 보면은 40대에서 30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를 제치고 지금 인구 수를 역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통계.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가장 큰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가장 큰 인구 수를 차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집인 거잖아요. 집과 그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캐나다에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화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집이에요. 집이다 보니까 BC주에서 지금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게, BC주의 주택난, 의료난 해결에 집중한다. 이거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기사까지 찾아놨다가 이제 그거 없앴는데, 캐나다에 왔다가 떠나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드는 게 삶의 질과 이제 주택난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캐나다에 온 이유가 보다 나은 삶, 보다 좋은 삶, 그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삶의 질 자체는 캐나다보다는 한국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요즘 굉장히 선진국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아는 분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지금 트르키에 가 있어요. 터키. 옛날 트르키 어딘지 몰랐다가 댓글 누가 엄청 무시했는데 좀 모를 수도 있지. 트르키에 역사 전공해서 좀 나라나 역사를 좀 남들보단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수도 있지. 어쨌든 그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터키 여행 한 번도 못 가네 하고 가보고 싶다. 사진 막 보내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팬데믹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기억이 나는 게, 이탈리아의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열차가 탈선해서 사고가 나서 한국 사람 4명인가 죽었어요 그때. 근데 그 동네가 너무너무 시골 마을이었고, 뭐 지역명도 진짜 들어도 알 수 없는 뭐 이상한 동네인데, 거기 열차 탈선 사고가 나서 4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니 저 시골 마을까지 가서 한국 사람들 도대체 여행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댓글도 다 그런 댓글이었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동네인데 세상에
거기 한국 사람이 4명이나 가서 또 이렇게 사고가 났구나. 참 한국 사람 대단하다. 막 그런 기사였어요. 그 정도로 한국은 선진국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 어쨌든 BC주는 요즘에 이제 정치인들이 주택난 얘기 안 하면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무조건 주택.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용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한다고 봐요. 여기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BC주 총독이더라고요. 저도 BC주에도 총독은 그냥 그 뭐죠? 그 트루도가 가끔 다니면 총독이라고 얘기하는 거 뉴스에 나오니까 그 사람만 캐나다 전체 총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별로 또 다 총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총독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직업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올 때마다 지금 주택난을 해결한다. 주택을 해결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한국 정치 뉴스나 뭐 어디 뉴스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여기가 이제 총독에 여기 누구죠? 자넷 어스틴이라는 총독이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뭐라 표현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 총선에 맞춰서 나오는 것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믿기가 확실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런 거는 완전히 다 끝나봐야 믿을 수 있는 건데 저런 것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이건 이제 뭐 좌판이 우판이 이걸 떠나서 정치인들의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믿으면 안 된다. 우리 이거야 뭐 발표만 하고 총선 이후에야 어떻게 되든 저 사람들이 만약 정권을 잃었다. 그러면 뭐 알게 뭐야, 그죠? 뭐 힘도 없는데 뭐 되든 말든 상관할 수도 없겠죠. 근데 만약에 뭐 또 이겨서 정권이 유지됐다. 한들 뭐 잘 안 되면 그만인 거잖아요. 정치인들 입장.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이게 100년 만년 할 수 있는 잡도 아니고 하다 보면 또 정권 이러면 또 날아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믿지 마. 제 얘기는 정치인들 믿지 말자. 이 얘기 믿지 말자. 주택난은 해결되기 쉽지 않다. 각자 도생, 각자 살아가야 된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자, 언론들의 평가를 볼게요. 언론들. 며칠 전에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기자가 누군지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제가 볼게요. 자, 며칠 전에 난 신문인데, 자, 연일 물가 쇼크에 고금리 장기화된다. 자, 위협받는 여창 시나리오.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뭐 기사가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자, 물가 쇼크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어제 기사에는 보시면은 또, 자, 그 캐나다 소비자 물가가 2.2%에 진입했다. 작년 6월 이후에 처음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다. 뭐 기름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요즘 다시 기름값 며칠 내에 다시 또 올랐더라고요. 자, 주거비 안정은 아직이다. 그러니까 이 며칠 상간으로 기사가 딴 게 뜹니다. 야, 물가 쇼크 때문에 죽겠어라는 기사와 그리고 2% 진입해서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가 또 떴습니다. 결국은 이 기사만 봐서도 우리가 좀 앞날 예측하기 쉽지 않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를 보고 어떤 앞날 예측하기는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정말 각자 도생이고 자기가 각자 판단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단적인 예뿐만 째를 들더라도 이 변하지 않는 가치. 이 부동산을 사면 우리가 이제 측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쓰나미가 나가지고 이거 싹 쓸려가서 땅이 얘를 지진 나서 움직였다. 그래도 그 측량된 그 뭐 위도 경도 측정을 하잖아요. 그 지역만큼은 내 땅이 되는 거니까 이 땅에 베이스를 둔 변하지 않는 기초를 둔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결론이 좀 뚝딱 맞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어쨌든 남은 하루도 오늘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